그러고서 이렇게 말을 했죠. 저는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다. 제가 정치를 한 이유는 학생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화해적 평화적 통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겠다라고. 이 말을 듣고 피식 웃음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솔직해야지. 정치가도 직업인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나?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타 직업보다 더 월등하게 가질 수가 있어서 도전하는 게 정치가인데 그거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짓말 하나하나에 국민들이 콧방귀를 끼며 실망을 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하든가. 이번 사태를 차분하게 풀어나가겠다 말하는 송영길 전 대표 이런 말도 꺼냈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게 뭔 개쌉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역시 우리랑 생각 회로 자체가 다릅니다. 뭐 대장인 자기가 조사를 받으니까 아랫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도 봐줘라 뭐 이런 얘기인 건가? 이게 참 이상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본인이 대의적인 책임을 지는 건 지는 거고 그거 말고도 본인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강력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앞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 마치 본인이 선심을 쓰듯이 내가 출두하니까 야야 밑에 애들은 건들지 마 괴롭히지 마 알았지?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야 이게. 밑에 사람들도 이 돈봉투 게이트와 연관이 있거나 죄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고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게 옳은 건데 이것들은 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진심이 묻어나오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습게 알면 이런 소리를 국민 앞에 서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아마 지가 뭘 잘못 얘기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죄 지었다면 그냥 입 다물고 대장이던 그 밑에 부하던 그냥 다 같이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거지. 이게 무슨 조선시대 전쟁 중입니까? 각 군의 대장이 잡히면 내 밑에 부하들은 건들지 마시오. 내 마지막 부탁이오. 이 예병 떠는 거야? 웃겨가지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송영길이 나은 건 이재명과는 약간은 다르다는 거. 그나마 지가 알아서 검찰에 출두를 하고 최소한 상임고문직 그리고 탈당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 선당 후사의 모습을 약간이나마 보였다는 거. 그게 강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든 간에 이재명보다는 티끌 정도는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법을 우습게 하는 건 둘이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본인을 당선시키려고 돈봉투가 오고 간 정황이 뚜렷하고 녹취록이 3만 개나 대기 중인데 한 29,990개 정도 남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직접 연관이 없다고 그저 그냥 수장이었으니까 내가 수장이었으니까 총대 메고 간다는 것 마냥 대인배인 척을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웃깁니다. 이 뻔뻔한 모습을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뉴스도 뜹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송영길은 참 여러모로 깊게 엮여 있는 것 같은데 돈봉투 전달에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비서관 아니고 보좌관입니다. 높은 보직. 이 사람이 이재명의 성남 멤버였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보좌관 박모 씨. 2014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거의 횟수로 5년여간 성남시 행정지원과에 근무했던 이력이 밝혀졌습니다. 지난번에 그 송영길 캠프에 돈봉투 후원을 한 어떤 사업가의 딸이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었던 것도 그렇고 뭐니 해도 가장 큰 건 나가기만 하면 당선이 됐던 계양을 지역구를 이재명에게 그냥 송영길이 넘겨줬던 그거. 자, 그러면 송 전 대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럼 들어와서 누구랑 무슨 상의를 한다는 거죠? 자칫 잘못 상의하면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 증거인멸 우려가 좀 약하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런 문제들과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귀국해서 당장 할 일 있을까요? 본인이 뭐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사태를 본인이 어떻게 해결하죠? 저는 별로 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어떤 단계에 와 있냐면 아니 그러면서 이제 송 전 대표는 뭐 검찰이 빨리 소환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은 검찰의 일정이 있는 거죠. 지금 갑자기 송영길 전 대표 불러서 뭘 조사하겠습니까? 모른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되니까 검찰은 일단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을 그 사람을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 주변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이 됐을 때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압수수색 후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거를 기각사유로 제시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일각에서는 뭐 좌파 판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증거인멸에 대한 입증이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무슨 얘기냐면 강래구 씨가 대전에 무슨 구의원인가 했던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그때 연락이 잘 안 됐다. 이런 정도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또 뇌물 혐의를 추가했는데 수자원공사 감사를 해가면서 발전장비 납품 청탁 그걸 해가면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압수수색 때 연락이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본인이 현장 입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강모 씨하고 전화통화를 시도했다고 했는데 그 전화통화 시도, 물론 그 강모 씨도 피의자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전화통화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로 이건 그야말로 단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발전장비 납품 청탁을 해가면서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과연 뇌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발전장비라는 거는요, 단위가 큽니다. 웬만한 거 하나에 수억 원 내지는 수십억 원씩 하죠. 3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이런 거는 그냥 사족이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발전장비 납품 청탁을 했다면 적어도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00만 원도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이 구속영장의 구성이 조금 서둘렀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강래구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전후해서 이 스폰서 김 씨라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게 아마 발견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스폰서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야 없다고 쳐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보강해서 300만 원 뇌물 이런 거 말고 돈봉투로만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스폰서 김 씨하고 전화 통화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걸 추가하고, 그 다음에 발전장비 납품 청탁을 실제 했다면, 그렇다면 그거보다 3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뇌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뇌물이나 또는 뇌물 약속만 해도 뇌물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찾아서 정밀하게 보강을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그러면 발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돼서 강래구 씨를 만약에 구속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송영길 전 대표를 바로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선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이런 사람들 다 불러야죠. 검찰이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피의자 9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부르고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불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최종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확정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20명. 20명이 될지 아니면 일부 겹쳐서 10수명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특정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캠프 본부장, 캠프 상황실장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까지 다 특정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적어도 현역 의원 10수명에서 20명 요거 정도는 특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조사를 다 마치면 이 사람들 중에 혹시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300만 원 받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당법 위반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본인이 좀
뭐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역 의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특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의외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부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정근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거기에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의 명단은 현재까지 보도로 보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뭐 현역 의원 이름으로 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돈 봉투를 돌려쓰면서 자기들도 챙겼다 하는 그런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 현역 의원 20명을 특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잘못하면 특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때도요. 그때는 아예 명단 20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확보했는데도 아무도 시인을, 돈을 준 사람도 시인 안 하고 받은 사람도 시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희태 전 대표, 그 다음에 김효재 전 의원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그 두 사람만 기소를 했고요. 돈 봉투 받았다는 명단에 있는데 다 부인하니까 기소를 못 합니다.